오늘은 1위 대가표 만들기를 해볼 건데요. 1위 대가를 만들 때 어떻게 품셈을 이해하고 품셈의 단위들은 왜 실제 내용과 다르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재료비 같은 경우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참고 자료는 품셈이고요. 유튜브 설명에 더보기를 누르시면 제가 품셈 데이터 및 자료를 받을 수 있게 주소 링크를 올려놨고요. 거기서 다운 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엑셀로 만드는 것이 아닌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더 쉽고 빠르게 만들고 쉽게 불러와서 사용하는 것까지 배워볼게요. 저는 전문가를 위한 강의가 아니라 저처럼 처음 시작하는 분들도 있고 설계 내역서가 어떻게 작성되었는지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한 강의입니다. 이 품셈 다운 받으셔서 한번 따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품셈을 열어보시면 이렇게 뭐 공통 부분이 있고, 공통 부분에 보시면 뭐 목적, 적용 범위 뭐 이렇게 차례들이 나와 있죠. 이렇게 보시고 오늘 제가 무작위로 한번 품명들을 선택해서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토목 부분 중에 콘크리트 포장 절단 부분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474페이지. 여기 보시면 요지보수 구간에 포장 절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특별인부 단위는 인이고 수량이 1, 보통인부가 필요하고 보통인부도 1명이 필요하고 커터 기기가 필요하네요. 이 규격은 320에서 400mm, 대니는 대고, 단위는 대이고, 그 다음에 수량은 1, 동력 분무기도 4.85kW 한 대가 0.5대가 필요하네요. 그리고 시공량은 미터당 아스팔트 포장 같은 경우는 500m를 1당으로 기준한 거고, 콘크리트 포장은 450m가 1당으로 기준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이 단위를 1당으로 쓰게 되면 솔직히 좀 우리가 수량 산출할 때도 불편하고, 이거를 미터로 바꿔가지고 저 1위 대가표를 만들면 되거든요. 이거 어떻게 만드냐면, 지금 이게 1로 기준되어 있는데 이거를 450으로 나눠주면은 미터로 바뀝니다. 그러면은 0.0022가 되겠죠. 우리가 4452이라 해서 0.0022가 되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0.0022가 될 거고, 얘도 0.0022가 될 거고, 만약에 하면은 이건 0.0011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거를 미터로 바꿔주는 건데, 미터로 이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이 커터나 동력 분무기 같은 경우는 기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위를 이 시간으로 환산해 줘야 되기 때문에, 아까 여기서 우리가 하루가 8시간 작업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8시간 기준,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계산기로 한번 다시 계산을 해보면 1 나누기 450에 곱하기 8시간 하면은 이제 이거의 수량은 0.017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도 동력 분무기 같은 경우도 450 나누기 0.5 나누기 450 하고 곱하기 8시간 해주면 0.0088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1위 대가표를 작성하시면 되는데, 이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들어가셔서 1위 대가 만들기 클릭하시고 우리가 콘크리트 포장 절단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콘크리트 포장 절단. 규격은 따로, 이게 지금 포장 두께가 20cm 이하니까 두께가 T든 10cm 이하 이렇게 적어 주시고, 단위는 미터로 하시고, 그 다음에 품셈에 1-10-1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 그리고 좀 줄여볼게요. 늘려서 지금 보시면 특별인부가 있죠. 특별인부를 먼저 만들어 보면 여기서 노임단가 누르시고 특별인부 여기 있네요. 클릭하시고
수량을 아까 우리가 1 나누기 450 했을 때 0.0022 넣기. 넣으시면은 이렇게 바로 가격이 계산돼 가지고 다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그다음에 보통인부도 똑같이 보통인부 클릭하시고, 아까 이게 똑같이 0.002겠죠. 이게 1이니까 0.0022 또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커터. 그럼 커터는 기계경비니까 기계경비에서 커터를 찾으시면 이렇게 미리 만들어진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클릭하시고, 우리가 이것까지 다 만들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런 걸 편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게 0.017라고 계산을 해놨으니까 0.017, 이게 시간이니까 단위는 HR, 그리고 넣기. 그리고 동력 분무기도 기계니까 똑같이 기계 경비에서 검색하셔가지고 4.85kW 누르시고, 수량은 0.0088, 그리고 단위는 HR 넣고, 이게 이게 끝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 그리고 내가 만든 데이터를 불러오고 싶으면 이제 여기서 설계 내역서를 작성할 때 만약에 토목공사 토공에 들어갈 거면 여기서 플러스 누르시고 나의 데이터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추가 보시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까 만든 데이터가. 그리고 이게 또 좋은 게 뭐냐면 다른 유저가 만든 데이터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만든 데이터가 아니고 다른 유저가 만든 뭐 단가산수서라든가 1위 대가표, 뭐 내가 만든 거, 아니면 뚜껑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들, 이렇게 해서 이제 유저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서로 이렇게 공유할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기능이 하나 추가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1위 대가 만들기 다시 들어가셔서 기존 품셈에서 아까 저희가 만든 거 불러오시고, 이거 일단 제목을 다른 걸로 한번 바꿔볼게요. 설명이라고 더 추가해 놓고, 만약에 처음 만드실 때 여기에 다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설명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원래 지금 이게 1당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걸 우리가 미터로 수정한 것이고, 근데 사람들이 품셈 보다가 왜 이건 1당인데 이건 미터로 되어 있지라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서, 서로 약간 공유할 때 좀 배려를 하고 서로 좀 좋은 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해서 이거 만들어 놓은 기능인데, 그러면 여기다가 품셈에는 1당이지만 단위가 1당이지만 지금 데이터는 미터로 환산하여 작성하였다라고 입력해주고, 뭐 좀 더 꼼꼼하게 해주는 방법은 이런 설명들을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복사해서 하나 넣어주고, 그리고 이 밑에 것도 복사해서 넣어주고, 그리고 이거 똑같이 3번까지 복사해서 넣어주시면은 이렇게 해서 저장 눌러볼게요. 저장하고 저장 완료됐고, 만약에 여기서 똑같이 아까 이런 걸 불러온다 하면 나의 데이터에서 이렇게 클릭해보면 이렇게 설명이 들어간 거는 이렇게 문서 표시가 떠 있어요. 그럼 클릭해보면 이거는 뭘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런 설명이 추가가 돼요. 그래서 이제 저도 데이터를 넣게 되면 다 이렇게 내용을 넣어드릴 건데, 이렇게 서로 공유도 할 수 있고 내가 만든 데이터를 다른 분들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른 분이 만든 것들을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지금 이런 거는 설명이 업데이트가 되기 전에 만들었던 거라 지금 설명 버튼이 없는데, 지금 이제부터 만드는 것들은 다 이렇게 설명을 추가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고하셔서 쓰면 되고, 다음 1위 대값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제 아스팔트 포장 절단도 똑같이 하시면 돼요. 450을 나눠줬으니까 이제 500을 나눠줘서 똑같이 하시면 되고, 여기서도 1 나누기 500 하셔서 곱하기 8시간만 해주시면 이거와 비슷한 값이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똑같이 만드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콘크리트 타설 같은 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211페이지 콘크리트 타설 들어가면
지금 이 철근 콘크리트 공사의 부분에 이렇게 품샘이 있는데, 여기 레디믹스 콘크리트 타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레디믹스라 하면은 잘 모를 거예요. 아마 우리가 레미콘은 아는데, 이 레디믹스가 이게 외국에서 부를 때는 영어로 레디 믹스드 콘크리트라고 불러요. 이걸 줄여가지고 약칭한 게 레미콘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레미콘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무슨 뭐 레미콘이 없다고 해서 품샘이 없는 게 아니고, 이거 자체가 지금 레미콘 타설입니다. 레미콘 타설. 이거 자체가 지금 레미콘이에요. 레미콘. 이거는 지금 영어로 이렇게 믹스드, 그 다음에 콘크리트 트라고 이렇게 돼서, 이거를 이제 한국어로 약칭한 게 레미콘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레미콘 타설은 여기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걸 만들어 볼게요. 자, 이거의 단위는 지금 루베당으로 되어 있고, 뭐 인력 운반 타설, 장비 사용 타설, 뭐 장비라고 하면은 뭐 굴삭기도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인력 운반 타설하게 되면 인력이 타설한다는 건데, 그리고 수량의 종류를 보면은 묵은, 철근, 소형 구조물, 뭐 묵은이면 장을 철근이 없을 거고, 철근은 철근이 들어간 거고, 소형 구조물 뭐 어떤 작은 구조물을 말하는 거겠죠. 네, 그렇게 돼서 인력 같은 경우 구분해 보시면 콘크리트 공이랑 보통 인부가 필요하고, 네, 이 장비 사용 타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묵은, 철근, 소형 구조물 또 따로 되어 있고, 여기 굴삭기가 하나 들어가네요. 0.6에서 0.8 사이. 그리고 이렇게 시간이 나와 있고, 또 수량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본품의 타설 유형은 다음의 경우에 적용한다 해가지고, 이 비고에 보면 인력 운반 타설, 인력 운반 장비 손수레 등 장비로 콘크리트를 운반하여 시공하는 기준이다 라고 되어 있고, 장비 사용 타설은 믹서 트럭에서 콘크리트를 굴삭기로 공급받아 근접된 타설 위치에 직접 시공하는 기준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본품은 현장 내 콘크리트 운반 타설 다짐 및 양생 준비를 포함한다. 수용 구조물은 개수별 소량 6루베 이하의 타설 위치가 산재되어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소량 6루베 이하예요. 6루베 이하 구조물은. 이런 걸 잘 참고하셔가지고 제작을 하셔야 되고, 수량 산출서를 뽑았는데 뭐 소형 구조물이라 했는데 6루베 이하가 아니고 막 20루베, 30루베는 쓰면 안 된다는 거겠죠. 그리고 미장공에 의한 표면 마무리가 필요한 경우는 뭐 6-1-3 표면 마무리를 따른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이쪽에 가보면은 이 내용이 있다는 거죠.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 뭐 양생은 양생 방법 및 시간을 고려하여 별도 계상한다. 별도 계상하는 거고, 그러니까 따로 금액을 뽑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그리고 공고 손료 및 경장 및 기계 경비는 인력품의 2%. 그러니까 인력품이면 노무비의 2% 하라는 거예요. 노무비의 2%를 해서 적용하면 되고, 이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저희는 인력 운반 타설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거는 뭐 환산할 필요가 없겠죠. 루베당이라고 딱 여기 앞에 1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 루베당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좀 줄이시고, 아까처럼 1의 대가 만들기, 레미콘 타설, 그리고 저희는 묵은을 만들게요. 묵은. 그냥 묵은이라고만 치셔도 돼요. 솔직히 묵은이라고 치시고, 단위는 여기 찾기 누르면 그냥 바로 쓸 수 있어요. 또 여기서 그냥 비타 루베고, 이거는 품셈 뭐 6-1-1, 이 앞에 숫자가 단원이에요. 제 6장 이런 거 확인하시면 찾기가 쉬워요. 6장에 1-1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저 품셈 찾을 때 이렇게 활용하시고요. 그리고 다음 이제 인력 운반 타설, 콘크리트 공 보통 인부가 필요하죠. 그러면 우리가 묵은 구조물이니까 콘크리트 공은 0.12. 그러면 노임 단가 클릭하시고 콘크리트 공을 검색하셔가지고 클릭하시고 수량이 0.12 넣기, 그리고 보통 인부 0.15, 노임 단가 보통 인부 0.15, 단위는 인이겠죠 당연히, 넣기. 그리고 지금 인력품의 2%로 계산한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한번 나중에 만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이제 공공선료 및 경장비의 기행비는 인력품의 2%로 한다. 콘크리트 진동기. 그러니까 우리가 레미콘 타설을 하면 어떤 진동기가 필요하겠죠. 레미콘이 안에까지 잘 들어가게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진동기를 사용하는 거고, 이거의 비용은 인력품의 2%로 계산한다. 그러면은 여기에 값을 클릭하시고 공구선료 및 경장비라고 하시고, 노후비의 2%잖아요. 노후비에. 그럼 여기 2를 적으시고, 이제 경비니까 이거 경비로 체크해 주시고 넣기. 그러면은 이 노후비 금액에 2%가 적용이 돼서 자동대로 만들어져요. 네, 이렇게 하면 정말 손쉽게 만들 수 있고, 이제 이것도 한번 우리가 어떤 품셈의 내용을 좀 추가 설명해 주자면, 이제 다른 사용자가 쓸 수도 있으니까 좀 이런 내용을 복사해서 넣어 줄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복사해 가지고 이런 거를 따른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솔직히 사용자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해하기가 쉽겠죠. 이렇게 서로 공유할 수 있게 이렇게 좀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장, 그리고 또 저장 하시면은 이제 또 한번 품명에 추가해보면, 여기서 이게 뭐 포장공이나 어떤 다른 구조물공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냥 구조물공을 하나 추가를 해볼게요. 토목공사에서 구조물공 하나 추가해가지고 여기서 구조물공 플러스 클릭, 그리고 나의 데이터, 여기서 아까 우리가 레미코 타서 이렇게 만들어 놨죠. 그리고 또 여기 클릭하시면 바로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 안에서도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이게 아까 우리 만든 데이터를 추가 하셔가지고 보면 이렇게 추가가 돼요. 그래서 뭐 물량이 100루베다 하면은 100을 입력하시면 되는 거고, 이렇게 되고, 뭐 이거는 내역서 작성법에서 제가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합판거 푸집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합판거 푸집은 어떻게 만드냐면, 근데 합판거 푸집을 설명하기 전에 유로폼이랑 합판거 푸집이 있는데, 사람들이 합판거 푸집이랑 유로폼 구분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유로폼이랑 합판거 푸집은 확연히 다른 거고, 우리가 이게 보통 검색을 해서 한번 봐보면, 유로폼은 또 이미지에서 보시면 이렇게 이런 게 지금 유로폼이고, 합판거 푸집은 정말 나무로 된 것만 말하는 건데, 네, 이런 게 지금 합판거 푸집이에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된 게, 이건 유로폼이고. 그래서 이거 구분 잘 하셔야 되고, 이거 잘 모르셔가지고 그냥 써버리면 안 되고, 이렇게 뒤에 쇠로 이렇게 된 게 유로폼이고, 합판 거푸집은 정말 말 그대로 이렇게 합판으로 제작된 게 합판 거푸집입니다. 이거 헷갈려 하지 마시고 이렇게 참고해 주시고, 그러면 거푸집 부분 와서 합판 거푸집 설치 및 해체 해가지고 사용 횟수 1, 2회 재물치장 콘크리트. 이 재물치장이 뭔지는 저도 이렇게 한번 이럴 때 모르시면은 네이버 가셔서 재물치장, 아마 그 콘크리트 대한 얘기 같긴 한데, 예. 콘크리트를 쳐 넣은 대로 마무리면으로 하는 것, 뭐 그런 뜻이네요.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찾아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뭐 1회에서 2회, 그 다음에 2회 매우 복잡 소규모, 뭐 이렇게 구조물 종류가 나와 있죠. 그리고 3회일 때 뭐 복잡, 이것도 이렇게 설명들이 나와 있고, 뭐 4회 6회는 간단, 뭐 6회는 간단으로 사용하고, 유형은 뭐 4회 때는 보통으로 사용하고, 이렇게 막 유형도 나와 있죠. 이거 참고하시고 만드시면 돼요. 그럼 축구, 수로, 오물통 등 비교적 간단한 벽체 구조, 이렇게 해서 4회일 때는 이런 거 만드는 거고, 뭐 이렇게 해서 6회나 4회 적용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설명을 보면 사용 횟수는 구조물 형상 또는 현장 조건의 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재물치장의 경우 이해 사용 시 자재 수량을 청구한다. 요거 말하는 거죠. 2번 자재 수량. 극히 간단한 구조에서는 6회 이상을 적용한다. 간단한 구조는 다 6회를 적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 여건상 특수 거푸집을 제작 사용할 경우 별도 계상한다. 그거는 별도로 다 따로 만들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자재 수량을 한번 봐보면 이거는 지금 해배당으로 되어 있고 자재가 합판 각재가 들어가요. 기본적으로 이게 주자재겠죠. 주자재, 주재료. 단위는 해배고 1회일 때 1.03, 0.038이라고 되어 있고 2회부터 6회까지 보시면 1회 사용 자재비에 55%를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회만 만들 줄 알면은 2회부터 6회까지는 이 퍼센테이지만 곱해 주시면은 그 자재 단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모 자재, 박리재 등 주자재비에, 그러니까 소모 자재는 이 주자재, 합판 각재가 주자재니까 이 자재비에 이 퍼센테이지를 적용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만들면, 합판 각재를 만들면 어떤 재료비가 10,000원이든 20,000원 나오면 그 20,000원 곱하기 4% 하면 그게 소모 자재비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고, 자재 수량은 설계 조건에 따라 별도 계상할 수 있다고 기재를 해놨네요. 어떤 변동이 있으면은 더 추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회 이상에서는 1회 사용 수량에 대해 해당 요율을 적용한다. 지금 이 요율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재물치장에 소요되는 볼트, 나무, 덧새, 파이프 등은 별도 계상한다. 이거는 별도로 잡아주라는 거예요. 그 폼타이 사용 시 소요 수량은 콘크리트의 취급에 따라 의거 계상한다. 폼타이가 그 아마 이렇게 철로된 우리 콘크리트 박혀 있는 거 보시면 뭔지 아실 거예요. 거의 다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런 거 있죠. 폼타이. 좀 상세하게 나온 거구나. 예, 그러니까 이런 게 폼타이니까 이렇게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밑에 내려보시면,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지금 만드는데 크게 지금 바로 관여하는 건 아니라서 건너뛰고, 이제 설치에 대한 품인데요. 설치 및 해체. 설치를 했으면 해체도 해줘야겠죠. 유로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인부가 형틀목공, 보통 인부가 들어가고, 재물치장인 경우 0.23. 아까 뭐 2회, 3회, 4회, 5회, 6회 해가지고 6회 때 간단이라 했잖아요. 간단인데 이게 들어가는 거고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단가에다가 이걸 이 형틀목공 단가에다가 이 수량을 곱해주면은 그게 인건비가 노후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고란에 보시면 재물치장의 경우 자재 1회 사용 기준이며 2회 사용 시 본품의 60%를 적용하래요. 2회 사용 시는 1회 사용에 곱하기 60을 해줘야겠죠. 60%를. 그 본품의 수직고는 7m까지 적용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매 3m마다 인력품을 10%까지 가산한다. 그러니까 7m까지는 그냥 적용하시면 되는데 이거를 매 3m 초과하는 경우 매 3m마다 10%까지 가산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1.1을 더 곱해주면 되겠죠. 1.1을 곱하면 10%가 더해지니까. 그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고, 현장 여건에 따라 장비가 필요한 경우 양중 장비를 계상하고 인력품을 가산하지 않는다. 지붕 슬래브 설치 경사도 20도 미만에서는 인력품을 20%로 가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본품은 설치 면적을 기준한 것이며 합판 거푸집 내수 합판 12mm 기준, 가공 제작 조립 해체를 포함한다. 제작비까지, 가공 제작비까지 다 포함된 거고, 본품에는 청소, 박리재, 발음 및 보수품이 포함되어 있고 동바리 설치는 제외되어 있다. 동바리 설치는 따로 또 1위 대가를 작성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공면 및 특수영상 부분의 부분 별도 계상한다. 그리고 공고 손료 및 경장비, 기계 경비는 인력품의 1%로 계산한다. 그럼 노후비 총합에 1%를 적용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걸 만들어 보면 (1위 대가) 만들기
제가 1회 재료비는 만들어 놔서 그냥 그거 갖다 한번 써보는 것까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은 뭐 합판 거푸집, 우린 6회를 만들어 볼게요. 6회고 뭐 그 다음에 단위는 해배가 되겠죠. 여기에 해배를 눌러주시고 품셈 3-1이고 우린 간단을 써볼게요. 간단 유형 간단으로 하고 다음 누르시고 여기서 일단 1회 재료비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1회 대가로 누르시면은 여기서 합판 겉보집을 검색하시면 뚜껑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것 1회 재료비가 있죠. 이걸 클릭하시면은 솔직히 세부 항목들은 필요가 없어요. 이거에 대한 합계만 가져오고 우리가 실제 불러오면은 1회 대가표에 이 세부 항목들이 자동대로 만들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 한번 만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합계를 누르시고 그러면은 이렇게 1회에 대한 재료비의 합계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아까 보시면은 합판 각재의 이 계산식이 다 만들어진 거고 이거 이따가 이 근거는 어디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걸 다시 빼고 우리 6회 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합판 거푸집 6회니까 수량이 1이 아니고 수량이 32.7%겠죠. 그러면은 32.7을 100으로 나눠주면 우리는 0.327이 되겠죠. 퍼센테이지를 이제 그냥 일반 소점을 바꿔주려면 이렇게 100을 이렇게 나눠주시면 0.327이 되고 이걸 다시 넣고 그러면은 이렇게 금액이 줄겠죠. 이게 6회니까 1회 재료비에 그 퍼센테이지를 곱하라고 지금 품셈에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된 거고 그리고 다음 넣어야 될 게 주 재료비에 우리는 지금 아까 여기 보시면 소모 자재가 주 자재비에 이거니까 이걸 다시 한번 빼서 빼보시면 이게 주재료비 여부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 내용을 주재료비로 쓸 거냐 체크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인식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값을 누르고 여기에 보면 소모자재 입력하시고 이게 재료비 주재료비죠. 주재료비에 이게 몇 프로냐 지금 우리가 6회니까 11%죠. 그럼 0.11 입력하시고 이게 자재비니까 자재비 같은 경우는 재료비에 들어가겠죠. 그러면 재료비를 체크해 주시면 돼요. 만약에 이게 경비에 들어가면 경비에 체크해 주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넣기 하시면은 이렇게 계산이 돼요. 재료비 주 자재비에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계산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이제 인건비 설치 및 해체 형틀목공 보통인부 우린 간단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이거 좀 지울게요. 이렇게 지워보면 여기서 노임닷가 클릭하시고 형틀목공 형틀 검색하시고 클릭 수량에 0.1 입력하시고 넣기 그리고 또 노임닷가에서 보통인부 클릭하시고 0.02 넣기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공구 손료 및 경장비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로 계상한다. 인력품의 1%로 계상하니까 그럼 노후비의 1%인 거잖아요. 또 값을 클릭하시고 여기에 공구 손료 및 경장비 해가지고 노후비죠. 노후비의 1% 그리고 이건 경비니까 손료비, 경장비,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로 계산한다. 뭐 재료비에 넣으셔가지고 이제 넣기 해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또 추가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
경장비라서 공군손녀면 경비에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혹시나 제가 나중에 알아봐서 여기에 넣는 게 맞는지. 근데 이제까지 제가 받았던 데이터들은 거의 다 재료비에 들어가 있어서 이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넣으시면 되고요. 이것도 이제 추가 설명을 해 줘 가지고 다른 사용자분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게, 여기다가 주 재료비는 1회 판 거푸집의 내용을 참고하여 만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장해 주시면은 되고, 이걸 이제 저장해서 한번 불러와 볼게요. 공사 추가 가셔서 뭐 구조물공에서 하실 거면은 나의 데이터 합판 거푸집 이렇게 해서 내용 잘 만들어졌고요. 네, 잘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추가 하시면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근데 아까 우리가 도대체 그 주재료비는 어디서 가져온 거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아까 만드신 거 불러오면 1회 재료비에 대한 데이터가 여기에 만들어져 있어요, 같이. 네,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이거는 지금 사무표가 자동대로 완성되어 있죠. 자동대로 사무표를 참조해라고 그냥 여기서 알아서, 이 뚜껑 설계에서 알아서 만들어줘요. 그래서 굳이 막 다 만들 필요 없고, 여기 거 갖다 쓸 거는 갖다 쓰셔서 만들어도 되고, 없는 거면 만들어서 쓰시면 되고, 그리고 한번 저장하면 계속 불러와서 쓸 수 있으니까 엄청 작업이 편해지겠죠.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이렇게 된 거고, 그리고 다음 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 다음은 조경공사 요청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있어가지고 제가 조경공사 1위 대가 만드는 거 한번 알려드릴게요. 근데 조경공사가 생각보다 1위 대가표 만들기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많이 만들어 볼게요. 이것저것. 일단 잔디 및 초하류 잔디 붙임 보시면은 뭐 100해배당인데 이것도 해배당으로 바꿔서 만들어 주는 게 좋겠죠. 1해배당. 그리고 줄대 있고 평대, 뭐 줄대는 이런 30에 30짜리 잔디를 이렇게 잘라서 쓰는 거를 줄대라 하고요. 그리고 평대는 말 그대로 이걸 자르지 않은 그냥 원본으로 그냥 시공을 하는 것이 평대. 근데 금액은 제가 보기엔 줄대가 더 비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다른지 모르겠어요. 줄대가 더 작업하기가 힘들거든요, 실제로. 근데 실제 가격은 평대가 더 높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좀 보시면 재배 잔디를 붙이는 기준이다. 홈파기, 떼밥 주기, 물 주기,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이거는 아마 1회 기준일 거예요. 1회 기준. 식재시 1회 기준에 물 주기는 포함되어 있으며, 여기 말이 설명이 되어 있네요. 1회라고. 유지 관리는 4-5의 유지 보수 따라 별도 계산한다. 그러니까 어떤 뭐 잡초 제거라든가 물을 뭐 더 줘야 된다든가 이런 거는 유지보수 거기 유지관리 부분에 가서 추가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줄 때는 10에서 30cm 간격으로 표준으로 한다. 그러니까 간격을 이렇게 뭐 이게 10cm에서 30cm 간격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이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1회 대가 만들기. 뭐 우리는 잔디 붙임이라고 하고 잔디 식재라고 할게요. 우리는 그 평대 하고 단위는 해배, 그리고 4- 품생 4-1-1, 그리고 다음 하시고 조경공. 지금 이게 0.99인데 이걸 100으로 나눠주면 0.99 나누기 100으로 해주시면 0.0099가 되겠죠. 공이 두 개면 이쪽 뒤에 공이 두 개 붙는 거고, 뭐 공이 하나면 공이 하나만 붙으면 되는 거예요. 뭐 이건 다 아시겠지만 혹시 몰라서 설명해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만들어 보면 조경공, 그래서 조경공 검색하시고 클릭하셔서 수량이 0.99, 근데 우리는 해배당으로 바꿀 거니까 0.0099, 이렇게 0.0099 해서 넣기. 그 다음에 보통 인분 클릭하셔서 2.31이니까 2.31 나누기 100 하시면 0.0231이겠죠. 이렇게 해서 0.0231 넣고, 이게 끝이에요. 지금 다 만들어졌고, 뭐 이런 내용, 식재 뭐 이런 거 좀 넣어주고, 이 정도만 넣어주시면
솔직히 뭐 설명으로는 충분하겠죠, 이 정도면. 복사가 안 됐는데 이렇게 하고 복사가 잘 안 되네요. 네, 이렇게 해서 설명 좀 추가해 주시고, 네, 이렇게 해서 저장하시고, 지금 보시면 주경공 이렇게 해서 금액이 나와 있고, 네, 아까 품셈 비고란에 정리한 게 다 나와 있고, 이렇게 해서 저장하시고, 공사 추가해서 아까 우리 조경공사 하나 만들어 놨죠. 식지공 클릭해 보시면은 나이 데이터에 눌러 보시면 이렇게 설명 추가된 게 나와 있고, 잔디식재 이렇게 만든 내용 볼 수 있고, 이걸 이제 추가하시면은 네, 이렇게 내역서에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1위 대가 산출 근거도 보시면 이렇게 만들어지고, 목록표 보시면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것도 뭐 가로가 100이고 세로가 50m면 5,000해배겠죠. 이렇게 수학시사에도 이렇게 계산이 되고, 만약에 재료의 할증이 필요하면 여기서 재료의 단위 중량 할증 보시면 뭐 기타 재료에 보시면은 혹시 잔디가 여기 있죠, 10%. 그럼 이런 데다가 클릭하시고 곱하기 1.1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10%가 추가된 수량으로 바뀌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는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잔디 구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잔디를 구매하기 위해서 필요한 양이 11장인데 해배당 11장 곱해 보시면 55,000장이잖아요. 여기다가 1.1을 하셔야 돼요. 여기다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5,000 해배 가지고 하시면 되고, 다음은 뭐 초류종자 살포, 이것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초류종자가 뭐냐면은 우리가 초화류 식재할 때 꽃 있잖아, 꽃이 초화류라고 하는데, 그 이제 그거를 꽃으로 식재하는 게 아니고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를. 그 씨를 뿌리는 것을 초류종자 살포라고 하고, 이거에서 한번 만들어 보면 이것도 지금 기준이 100해배당, 그래서 이것도 1해배당으로 바꿀 것이고, 그리고 그럼 여기도 이거 0.0007이 될 거고, 이거는 0.0004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건 지금 시간으로 바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 두 개만 붙여주시면 돼요. 그럼 0.0024, 0.0024, 0.0024. 그리고 내용 보시면 본품은 트럭의 종자 살포기가 장착되어 살포하는 기준이다. 그러니까 차량에 지금 장착되어 있을 때 살포한다는 기준인 거고, 그러니까 만약에 차량이 아니고 이것만 두 개만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인력이 들고 다닌다든지 뭐 그럴 때는 트럭을 빼주시면 되는 거예요. 트럭 내용만 없애주시면 되는 거고, 네, 그렇게 해서 하면 되고,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재료 배합, 종자 살포 작업을 포함한다. 그리고 살수 양생 및 기투가 필요할 때는 별도 계상한다. 뭐 토양 계량제나 이런 거를 할 거면은 재료비를 따로 추가해야겠죠. 별도 계상해서. 그리고 초류종자 살포 재료량은 여기 우리가 수량 산출하기 좋게 나와 있네요. 뭐 종자는 킬로그램당 2에서 3, 100해배당 2kg에서 3kg 이렇게 필요하다고 나와 있네요. 이거 첨가할 때, 이거 수량 산출서 작성할 때 첨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치부기가 뭐냐면은, 그 치부기가 아마 자동대로 흡입하는 기계를 치부기라고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1위 대가 만들기, 여기서 뭐 초류 종자 살포, 우리 규격은 기계 살포, 단위는 해배당으로 바꾸고, 품셈 1-1-2, 다음 지금 조경공이 0.07인데 여기다가 조경공 클릭하시고, 0.07이 아니고 100을 나눠줘야 되니까 0.0에다가 00을 붙여야겠죠. 넣기 누르다가 보통 인부, 그리고 0.0에다가 004가 되겠죠. 그리고
이 치부기 트럭 펌프는 기계니까 기계 경비에서 찾아야겠죠. 기계 경비에서 찾아야 되니까 기계 경비 클릭하시고 치점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안 뜨면 뭐 치부라고 한번 쳐보시고, 예. 치북인데 이게 11.94 11.94 만들어져 있죠. 이거 클릭하시고, 그리고 수량은 0.24가 아니고 100해배를 해배로 만들어줬으니까 0.0024 이거 넣고, 그리고 트럭, 이것도 기계 경비겠죠. 트럭 4.5톤 클릭, 그리고 이것도 0.0024 단위는 HR인데 지금 치부기도 그러면은 단위를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HR 지금 안 넣어서 HR 넣고, 이 사이에 다시 넣고 싶으면 위에 걸 클릭하시면 그 밑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펌프 기계경비에서 펌프 치시면은 이게 파이 50mm를 찾아보면 여기 있네요. 건설용 펌프 자읍식 해가지고, 자읍식 해가지고 이게 0.0024 똑같이 0.0024 해서 단위는 HR 해서 넣고 보시면은 이렇게 만들어진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추가 설명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 내용들을 좀 복사해서 이렇게 넣어주고 저장하시고, 또 여기서 조경 공사 추가해서 조경 공사 들어가서 식제공 플러스 누르시고 나의 데이터 초를 종자 살포 잘 만들어졌죠. 이렇게 해서 추가, 그러면은 이렇게 추가가 되고, 모든 1위 대가표는 정말 어려운 게 아니고 이 품셈을 좀 잘 보시면은 쉽고, 이 100회 배당이라고 돼서 당황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1 기준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은 되고, 만약에 어떤 기준이 나와, 우리가 이 기계 같은 경우가 보통 어렵잖아요. 사람들이 할 때 보면, 그러니까 HR로 나와 있으면은 바로 이거를 100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고, 아까처럼 우리가 그 뭘 만들 때 그 포장 절단 부분 한번 다시 보시면 374페이지 보시면은 이런 데 보면 지금 여기는 기계가 HR도 안 돼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1로 얘를 나눠주고 이 시간으로 어떻게 바꿔주냐면, 아까 우리가 하루 8시간 작업을 한다 했잖아요. 8시간만 곱해주면은 이게 HR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1위 대가표를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단가산출서에 대해서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단가산출. 근데 모든 단가산출도 1위 대가표로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 요번에 전 시간에 운반이라던가 어떤 굴삭기를 표현하는 것 자체가 단가산출서가 훨씬 편하거든요. 어떤 공식이라던가 그런 걸 표현하기가 훨씬 쉬운 게 단가산출서고, 1위 대가로도 표현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좀 복잡할 뿐이지 표현은 가능합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단가산출서 한번 만드는 방법을 배워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